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번 강은 지난 강에 이어서,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40페이지입니다. 생식 단원인데, 40페이지에 이제 태아의 발생과 분만 및 인공수정,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반 형성이 나와 착상을 해서 임신이 됐지. 그러면 이제 태반이 형성돼야 돼. 태반.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야, 자궁 내벽 또는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엄마의 자궁 세포들 뿐만이 아니라 혈관들도 분포해 있어. 그런데 그 혈관을 뚫고 이런 식으로 얘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어떻게 되겠니, 혈관이? 트어지면서 여기 혈액이 고이게 돼. 그러니까 엄마 혈액이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엄마의 혈관이 트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애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관들이 막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혈액이 이제 쫙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이제 혈액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의 동맥혈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정맥혈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체의 동맥이 되고, 여기가 이제 모체라고 치자. 모체. 이건 이제 정맥이 되는 거잖아. 모체의 정맥. 들어오면 정맥. 엄마 쪽으로. 엄마의 하트가 여기 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애의 하트가 여기 있으니까. 애의 하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애에서 나오는 게 있겠지. 그럼 이 들어가는 건 뭐야? 들어가는 건 바로 정맥이 되지. 태아의 정맥. 요거는 태아의 동맥이 되겠지. 그치? 색깔을 보면서 니네들이 구분해 줄 수 있겠죠? 빨간색은 동맥혈이 흐른다. 이게 동맥혈.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혈이 흐른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는 거는 어느 방향인지 방향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먼저 40페이지의 내용을 좀 들어보자. 파고든다? 파고든다라는 그 단어들이 맨 위에 막 셋째 줄도 있고 넷째 줄도 있네. 파고든다. 그지? 그래서 태아의 모세혈관, 이 태아의 모세혈관들 있지? 태아의 모세혈관은 엄마의 혈액, 주변에 혈액이 꽉 차 있는 거야. 여기에 잠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 태반이라는 거는 여기를 일컬어서 태반이라고 그래, 여기. 그래서 엄마 조직과 아기 조직이 같이 있는 거야. 태아의 조직과 모체의 조직이 같이 있는 게 태반이야. 아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질이 이동할 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동한다? 확산. 확산의 원리 뭔지 알지? 많은 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확산.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너무 큰 분자들은 이동 못해. 큰 분자들은 이동 못하고 저 분자들만 이동해. 조그만 것들. 그 조그만 것들 이동하는 건 오른쪽에 나와 있어. 41페이지에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건 좀 이따 보고 계속 40페이지 한번 봐봐. 그래서 물질 교환 장소가 태반이고 여기서 확산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돼. 그 다음에 교환이 일어나는 물질, 이건 뭐 너무 쉽다. 산소 어디서 어디로 가? 엄마 모체에게서 태아 쪽으로 가지. 영양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무기업류 역시 모체에서 아기로 들어가. 알겠지? 아기한테. 당연히 아기 구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폐물 예를 들면 질소 노폐물, 뭐 암모니아 요소 이런 거 태아의 정맥에서 나와서 확산을 통해서 엄마의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질소 노폐물. 그러니까 태반이 어떻게 보면 애의 배설기도 되네. 배설기관도 되네. 그치? 배설기관 되지. 오줌 싸는 걸 여기서 그냥 오줌 성분을 이쪽으로 엄마한테 주는 거니까. 또한 아까 영양소 들어온다고 그랬지. 영양소 마치 여기 소장의 융털에 이제 영양소 빨아들이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되네. 소화기관도 되네. 애기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산소도 준다고 그랬지, 엄마가. 산소 많은 혈액. 산소 주고 CO2는 이쪽으로. 산소는 이쪽으로. 호흡기관도 되네. 태반은 애기에게 있어서 소화기관도 되고 호흡기관도 되고 배설기관도 되는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한 곳이구나.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일종인 응집소 알파, 베타는 통과 못한다. 따라서 엄마가 A형이고 A형이니까 응집원은 A 있고 응집소는 베타 있는데 얘가 B형이다. 그래도 태어날 수는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RH 플러스형
엄마가 아래치 마이너스요. 두 번째 임신했다 얘를. 그럼 엄마 혈액에는 이미 아래치 응집소가 있었다. 그럼 응집소는 통과해. 가서 얘를 적혈구를 파괴하는 저가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우리 순환에서 배웠지? 저가세포증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의 팁이 나온다. 주의 팁이 나오는데 엄마 혈관과 아기 혈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알겠지? 그 주위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혈액이 섞이질 않아. 다행인 거야. 어떻게 보면. 혈액이 섞였다면 아무래도 이 엄마 입장에서 얘는 절반이 자기 게 아닌 거니까 자꾸 공격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벽을 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방어벽 쳐놓고 자기에게 이로운 물질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 내보내고. 알겠지? 정확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만 취사해서 선택하고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태반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엄마가 얘 공격할 수 있다고 항체 만들어서. 41페이지 가면은 태반에서의 물질 교환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서 가그림하고 나그림이 나오는데 가그림 그 동맥이 뭔지 어떤 게 동맥이냐 어떤 게 정맥이냐 확인 잘해. 모체 동맥 모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면 동맥 들어가면 정맥이고 태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면 동맥 오케이 들어가면 정맥이야. 대신 이쪽에 파란색으로 내가 그린 거는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정맥혈 더러운 피. 노폐물은 많고 산소는 적은 더러운 피.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 이거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동맥혈. 알겠지? 동맥혈. 그거 유념해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확산되고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확산되는지 나그림을 통해서 보면 돼. 지금 보면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확산이야. 알겠지? 태반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가 대부분 항체를 아기한테 준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엄마가 엄마 몸에서 만들어 놓은 걸 애한테 좀 나눠줘. 아기를 공격하는 항체가 아니라 엄마가 다른 세균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걸 애기한테 좀 주는 거야. 그 항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뭐 물론 아까 같은 아래치 응집소 같은 경우 이렇게 항체가 들어가서 얘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얘가 태어나서 갖게 되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그러지. 태어나서 갖게 되는 그 항체를 주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영양소 주고 노폐물은 받아들이고 엄마가. 바이러스가 이동한다. 바이러스는 이동하는데 세균은 이동 못해. 즉 모체가 애기한테 바이러스 얘가 갖고 있으면 수직 감염됩니다. 수직 감염돼. 그래서 엄마가 비형 간염이다. 그러면 애기도 비형 간염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엄마가 에이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갖고 있다. HIV. 그럼 애기도 갖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세균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다. 세균이 워낙 커가지고. 알겠지? 세균성 질환은 안 생긴다. 태아가 폐렴 걸린다든가 결핵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막 가래 뱉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자, 식중독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무엇이 무엇으로 이동하는지 그 판단 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느 쪽이 산소가 많고 적은지, 포화도가 크고 적은지, 산소 분압이 어느 쪽이 높은, 이거는 니네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색깔 보면서 판단을 하면 돼. 동맥혈이 뭐고 정맥혈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탯줄 나오죠. 탯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생명을 이제 이어주는 그 줄이지. 엄마 자궁에 딱 태반에 붙어서 이렇게 탯줄 이렇게 배꼽과 자궁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좀 엄마 뱃속에서 그 양막과 양수도 있잖아. 이렇게 양막이 있고 양막이 이렇게 양막이 있고 그 사이에 양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로 차면은 양막이 막 찢어질 것 같지만은 찢어지진 않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충격받으면 출렁 이러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럽니다. 근데 좀 짓궂은 애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돌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탯줄이 막 목에 감겨. 진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겠어요? 자기 목에 탯줄 감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가면 이제 위험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좀 얌전한 애들이 좋습니다. 얌전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야, 에스트로겐. 알겠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적으면은 진짜 좀 시끄러워진다는데.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성분이 있는 그것들을 이제 음식에 이제 포함시킨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소자들이 좀 이렇게 얌전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콩밥을 이제 먹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도소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콩 속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있긴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검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28, 28세이지만은 머리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막 가끔 이렇게 나요. 흰머리. 그러면 놀래는 거죠. 놀래는 거야. 그럼 뭐, 야, 검은 머리 나는 거 빨리 가져와. 검은 머리 뭐? 검은 머리 나게 하는 게 무슨 뭐 검은 콩이니 검은 깨니 막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 검은 콩만 가지고 콩밥을 먹었어. 뭐 우리 집 구석이 교도소는 아니지만 검은 콩으로 한 그릇을 그냥 콩밥만 먹은 거야. 검은 머리 나야 돼. 검은 머리 나야 돼. 그래서 먹었어.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그거 먹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라프하고 하여간 그런 스타일의 이 시대 마지막 터프가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콩밥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굉장히 조신해지고요. 부끄러워. 얌전해지고 막 여성적이고 얼굴 빨개졌을 거야. 막 씨. 자, 이렇게 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수업하기 싫어지고 촬영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카메라 앞에 있으면 너무 부끄럽고 막 얼굴이 홍조 같대요. 이래가지고. 자, 이런 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섞여 있는 콩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 조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요, 41페이지에 임신 증상 나오죠. 임신이 되면은요, 아시다시피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옵니다. 초반에는 3개월까지는 엄마의 난소에 있는 황체에서 만들어진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는 4개월부터는 태반으로부터 만들어진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 뭐라고 그러니? FSH, LH 억제지. 그러면 FSH나 LH가 억제된다는 얘기는 생식 주기가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식 주기가 중단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생식 주기가 중단되면 배란도 안 일어나고 월경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월경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배란과 성숙 일어나지 않고요. 기초 체온이 높아지죠.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기초 체온이 높은 고온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밖에 쉽게 피곤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아무래도 이제 자궁이 커지다 보니까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소변이 자주 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유방이 커지고 단단해지거나, 일단은 뭐 애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애에 대한 이제 모유를 줘야 되니까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입덧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입덧이 이제 보통 한 2, 3개월, 임신하고 2, 3개월 정도에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일종의 이겁니다. 오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뛰어가더니 변기 붙잡고 이러는 거는 저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냥 입덧은 그냥 좀 지나치게 심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그냥 음식 보면은 이제 입맛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냥 별로 음식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인 입덧이고.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봐야 돼요.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건가. 너무 심한 경우는 이렇게 구토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아기가 원하는 음식, 원하지 않은 음식, 뭐 그런 거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먹기 싫고 구토가 난다 그러면 이건 아기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막걸리를 봤을 때 전혀 입덧을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외적인 음식들은 다 입덧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안 먹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음식들 많아, 나는. 어렸을 때 진짜 양파도 안 먹고, 멸치도 안 먹고. 그 다음에, 파? 파는 진짜 끔찍했어. 그거 쪽마이가 들어갔으면 절대 안 먹었어. 치즈도 안 먹고, 카레도 안 먹고. 보신탕?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막걸리나 소주 이제 마시게 되면요, 주변에 뭐가 있든 간에 주워 먹게 됩니다. 야, 안주가 좋아. 이게 뭐야? 개. 자, 넘기시고요. 자, 넘기세요. 빨리. 42페이지에 이제 태아의 발생 나옵니다. 8주까지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죠. 그 이전까지 8주까지 이제 3개월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주수를 따져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2주죠, 2주. 2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착상하고 나서 8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10주 정도 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8주가 3개월.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2주가 더 더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포함한다, 이거. 알겠지? 이거까지 포함하는 거다. 산부인과에서 따지는 개월 수는 그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은 배아, 그 다음에 3개월 이후는 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신 개월수 따지는 게 나오네. 임신 기간. 수정일로부터는, 여기서부터, 수정일로부터 266일이요. 됐지?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착상으로부터는 약 260일. 착상으로부터. 됐지? 260일. 그 다음에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는 요거 14일 더하면 되니까 280일.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280일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 수 있는 거지. 월경 체크하다가 마지막 월경 시작일 딱 체크했는데 그 다음에 월경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놈이 수정돼서 임신된 거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280일 만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출산 예정일을 할 때. 수정으로부터 266일, 다시 수정으로부터 266일, 착상으로부터 260일인데 이건 알 수가 없잖아. 이건 당사자들이 알 수 없단 말이야. 착상됐는지, 자궁에 딱 붙었네. 나같이 예민한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세포들하고 대화하니까 붙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따져줍니다. 그래서 280일이니까 다시 출산 예정일, 분만 예정일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280일이다. 여기 이제 산부인과에서 따져주는 거야. 수정일로부터는 266일, 착상일로부터는 260일이야. 그럼 이게 38주. 38주고 9개월 6일입니다. 6일. 9개월 6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 모월 모일날 딱 마지막 월경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9달 뒤에 그 날짜에다 6을 더하면 돼. 그 날짜에다 6을 더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출산 예정일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9개월 6일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임신기간을 처음에 3개월까지 이제 봅니다. 3개월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HCG 나오고 막 합니다. 그 내용들 이제 다시 읽어보면 돼. 너무 자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나왔다,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애를 임신하고 애를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급속히 성장한다. 많이 성장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막 생깁니다. 저 기억나네요. 막 그 시절. 제가 제 손가락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고 막 이러다가 손가락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쪽쪽 빨았던 기억도 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써 있네요. 예, 6개월에 이르면 퇴원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 수 있게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심심하면은 레프트, 라이트 아니면 니킥 엄마 뱃속에서 이러니까 불룩. 자, 이것이 태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니까 재미없겠다. 난 너무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7개월에서 9개월 좀 보자. 임신 7개월에서 9개월. 이때부터는 이제 꿈을 꿉니다. 자고 깨고. 일단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은 못 하고요. 왜? 엄마 뱃속에서 얘기했다가 엄마가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할 수 있는 걸 참습니다. 침묵의 미덕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뇌가 깨었다, 잠들었다, 깨었다,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잘 때 막 잠꼬대 하면 막 뚱뚱 치면 뚱뚱. 자, 그 다음에 생존, 이때 나갈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7개월 만에 나가면 7싹동이, 그 다음에 8개월 만에 나가면 이제 8싹동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미리 나가는 애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세상에 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좀 적극적인 성격의 애들입니다. 보통 이제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애들은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접한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빨리 겪어보고 싶은 애들은요. 7개월 만에 심지어 6개월이면 너무 좀 빠른 거고요. 한 7개월, 8개월에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알겠죠?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제일 밑줄에 나왔네요. 4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죠? 그리고 이제 3.2에서 3.5kg 정도가 정상 체중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적은 체중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적게 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장군이 될 수도 있어. 가볍게 나와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43페이지에 이제 태아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머리를 써라. 머리. 자, 네. 여기에 대뇌, 손에 얘네들이 먼저 연그는 게 아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간년이 먼저 만들어져요. 중간년. 중뇌, 간뇌, 연수. 이게 항상성, 그러니까 중뇌, 간뇌, 항상성, 연수, 호흡, 중추 이런 거 있잖아. 심장박동. 얘네들이 바로 뇌, 간이라고 그래서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네들이 있어야지 이제 심장도 제대로 뛰고 할 거 아니냐. 그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하는 거지. 나중에. 이거부터 만들어져. 그래서 중추신경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와 가슴. 머리로 말하고 가슴으로 느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슴. 뜨거운 가슴. 그러니까 심장이 만들어진다. 하트. 알겠냐?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중추신경, 심장. 그 다음에는 머리와 심장을 갖췄으면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손발로 뛰어라. 역시 손발. 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 알겠죠? 노동의 미덕. 대신 일을 할 때 뭐부터? 그렇죠. 눈. 귀.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때요? 입. 말은 어때요? 말이 없죠? 말이 없죠? 아껴라 이런 얘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꼭 다물고 있어라. 이것이 인생을 사는 하나의 지혜이며 미덕입니다. 우리 신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준 이유가 냉철하지만 이지적인 머리,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손발로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아껴라. 말을 아껴라. 난 진짜 천재인가 봐. 미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것까지. 외부 생식기 있죠? 이건 제일 마지막. 알죠? 예. 이렇게 살면서 함부로 생식기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끌 때 그때 사용하여라 라는 우리 오마이갓 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오는 그 낙태라는 거, 인위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낙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기간 동안에 호르몬의 변화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3개월, 임신 3개월까지, 즉 8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대부분의 기간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발, 얼굴 모양 다 몸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특히 약물을 조심해야 돼. 약물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입덧이 이때 생겨가지고요.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살리도마이드. 넘겨보시면 45페이지 맨 밑에 나오거든요. 45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게 살리도마이드예요. 살리도마이드. 이 살리도마이드가 입덧 방지제로 이제 195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96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좋아했지. 누가? 임산부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해피림은 그 시기 2개월 정도 입덧이 심할 때 팔과 다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야. 그래서 그때 약을 복용했더니 팔과 다리 없는 애들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거 살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00명이 넘은 걸로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모체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45페이지 나오네요. 그 전에 먼저 44페이지 이제 마지막 분만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280일 또는 착상으로부터 260일 동안 있었던 우리 태아는요, 분만이 되는군요.
분만. 자, 분만할 때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 땡그라미 치세요. 옥시토신과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프롤락틴이라고 그러죠. 옥시토신은 뇌하체 후엽에서 나옵니다. 장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옥시토신은 어디? 뇌하체 후엽. 젖분비 자극 호르몬은 뇌하체 천엽. 장소 구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호르몬에 의한 출산 유도가 나와요. 예? 호르몬에 의한 출산 유도. 자궁 수축을 하면은요,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게 되면은 그 진통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뭐냐면 통증 유발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이 세포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궁이 수축하니까 그 양이 더 분비가 돼요. 그럼 그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양성 피드백. 제가 호르몬 단원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지? 호르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어떻게 돼? 자궁을 수축하지. 그러면은 자궁이 수축되면서 그 통증에 의해서 양성 피드백 돼서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와. 또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옴으로써 더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또 옥시토신이 계속 플러스 게다가 이빠이 수축. 그래서 애가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30년은 타의적인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30년은 뭐 자의적인 삶을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박기영 씨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됐다. 근데 그 30년은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주자. 입으라는 옷 입어주고 먹으라는 음식 먹어주고 점수 100점 받아달라면 100점 받아주고 가끔 좀 어려우면 한 50점도 받아줄 수 해달라는데 해주자. 하지만 30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주되 그 나머지 30년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인생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딱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우리들의 자의적인 능동적인 삶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결혼이라는 시점을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물론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시토신 지금 얘기했어요. 양성 피드백. 그 다음에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 이제 어린 애가 이제 딱 태어나면은요, 젖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젖을 달라고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응애 울면은 일단은 이렇게 딱 얼굴을 이제 여기다 갖다 대면 알아서 쪽쪽 빱니다. 젖을 물렸을 때 젖을 부는 애는 없습니다. 젖을 빨죠. 자, 본능적으로 빨게 되고요. 불다가 이제 배고파 죽습니다. 그리고 애를 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앉죠. 아시죠? 본능적으로 애를 니네들 이렇게 앉나? 저는 뭐 이렇게 앉습니다. 물론 머리 새끼 일로 와봐. 귀여운 새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않으면 여기 심장 박동 때문에 뭐 이렇게 엄마가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심장 그 허트비트 때문에 이쪽에 그 젖샘이 더 발달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딱 먹여주고. 그럼 애가 이제 젖샘에 자극을 주면요. 그 감각 신경 있죠? 감각 신경이 이 뇌로 가가지고요. 누구의 분비를 촉진하냐면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젖분비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유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유선에서 젖이 만들어서 분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얘는 그냥 분유 줘버려! 분유 줘. 자극을 안 주죠, 여기. 여기를 자극을 안 주게 되면 애초에 여기가 발달이 안 돼서 젖이 이제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안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근데 자극을 줘서 계속 빨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되는 건 바로 젖분비 자극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 옥시토신 수용체가 유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잘 봐봐. 호르몬의 출산 유도인데 에스트로겐이 니네들 얘가 이제 임신 중에 계속 많이 나오지.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계속 많이 나오지. 그럼 이 에스트로겐이 이 자궁이 있잖아. 이 자궁 세포. 이 자궁에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세포. 이 세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호르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옥시토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적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자궁벽 세포가 옥시토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적다는 얘기는 얘가 옥시토신의 효과,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얘한테 가도 효과가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축시킬 수 있는 힘이 미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점점 얘가 자라면서 얘가 많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얘네들한테 가서 야, 네 옥시토신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싫어. 에이, 좀 그러지 말고 이 새끼야. 한 대 맞기 전에. 알았어. 그래서 옥시토신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 알겠지? 뭐 세포 표면에 이렇게 수용체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해. 즉 옥시토신이 조금만 분비돼도 얘네들은 작용이 증폭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궁 내 옥시토신 수용체가 유도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호르몬은 여러 기능들을 하는 거야. 알겠냐? 단 니네들이 배운 기능들만 딱딱딱딱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도 많은 거지. 이렇게 서로 막 세포들이 이런 신호물질 호르몬 가지고 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줄래 막 우주 뭐 원주 뭐 해주는 거야. 윌류 막 이러면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분만 과정을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거 봅시다. 불만 과정. 아, 불만 과정이 아니고 분만 과정. 1단계 자궁이 수축 진통하면은 일단은 그 양막이 파괴된다. 양막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파괴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나갈 거 아니니? 이게 이제 찢어져야 돼. 쫙 파괴되면 안에 있는 양수가 쫙 쏟아져 나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 수축에 의해서 누구부터 나가야 될까? 머리부터 나갑니다. 일단 애가 머리부터 통과되면 이제 다 통과되는 거거든. 알겠지? 발부터 나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안 돼. 발 자꾸 나오다가 팔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부터 나가게 된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탯줄을 나오면 나중에 이제 탯줄하고 다 이렇게 태반이 나오면 탯줄 자르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신비롭게 수정으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 과정을 배울 때 굉장히 밋밋하게 배웁니다. 상당히 그 별 감흥이 없이 이제 배우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이 생명 탄생의 과정에 있어서 흥미를 갖고 만약에 이 단원들을 다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평생 남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니네들이 밋밋하게 그냥 무심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단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알겠어요? 생명, 생물, 이 생물학, 생명과학의 결정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게 바로 저는 생식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생식이 있어야지 모든 생명현상의 그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도 생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생식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진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성생식은 말이야. 집신벌레가 두 개 쪼개지지. 계속 똑같은 놈이야. 이분법을 통해서. 원래 어버이랑 똑같은 놈들이 증가하는 거야. 무성생식. 진화가 잘 일어날 수가 없어.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인류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성생식이라면 암과 수. 여러분들의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반반씩 갖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생식세포나 아빠가 만든 생식세포나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돼서 얘네들이 또 만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유전자 조합을 갖는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어떠니? 진화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진화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환경에 더 적응하기 유리한 쪽으로. 이게 유성생식의 특징입니다. 알겠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제 또 했던 실험 같은데, 여자들에게 일반 월경기 때하고 배란기 때, 남자들의 사진을 갖다 줬는데요. 월경기 때는 그냥 이쁘고 꽃미남 같은 그런 남자들 사진을 취하다가, 배란기 때는 좀 남자다운, 남자다운 그 사진들을 취하더란 얘기야. 즉, 그렇게
자, 이런 사진들 있죠? 여기, 이거 알죠? 이거? 턱선. 턱선이 결국은 이 남성적인 양식을 가름 지어주는데 나는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찍을 때 이 턱선으로 종이를 찍는 묘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턱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 어쨌든 간에 난 너무 터프한 남자인 게 틀림이 없어. 이것도 먹어줘?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 여자들이 강력한 수컷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선호하더래.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의 배란 시에게 맞춰서 들어오는 정자는 강력한 정자. 자기 이세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강인한 수컷을 원하는데 이 현대의 사회학적으로는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남자들에게 자손을 위해서 이게 더 유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전자가 좋으냐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아주 그냥 훌륭한 애새끼를 키워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결혼 정보회사에서도 이렇게 조건들 조사하면은 남녀가 먼저 뭐 사랑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성격까지 보는 것도 괜찮아. 성격이라는 걸 보는 것도 괜찮은데 무슨 돈이라든가 무슨 학벌 무슨 뭐 집안 배경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 보면은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좀 사랑이 좀 많이 좀 퇴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상당히 좀 슬프네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건배! 안 되겠다. 나 혼자 건배해야겠다. 자, 혼자 건배하겠습니다. 애통하군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순수한, 러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애새끼가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제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하고, 불임이 있군요. 불임과 인공수정을 좀 해야겠군요. 네. 자, 45페이지에 이제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그 사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나오네요. 얘는 내 친구 닮았어요. 내 친구 닮고. 그 밑에 탈리도마이드 복용으로 태어난 기형아가 있나? 이거 우리 PD님 닮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PD님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간 음주하지 마시고 흡연하지 마시고요. 약물 복용하지 말고 이건 설명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특히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읽어봐 주시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대학 때 들어가서 뭐 술, 담배 하고 뭐 하더라도 일단 애를 갖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걸 각별히 좀 지금 나온 내용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46페이지 넘어가면 알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불임 남자들, 불임 여자들, 즉 불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게요. 10%에서 20%가 넘습니다. 물론 남자 쪽 이상도 30% 40%고 여자 쪽 이상도 30% 40%야. 그 다음에 원인 모르는 경우가 10에서 20%야. 정말 답답한 게 원인 모르는 경우지. 만약 원인을 알면은 수정하면 되니까. 즉 남자 쪽에서 정자수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액을 뽑아가지고 여자 몸에다 넣어주면 돼. 근데 옛날에는 정액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어줬어. 정액을 뽑아다가. 통째로. 남자 정액 받아서 여기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왜? 원래 정액은 여기서 끝나고 정자만 기억하게 돼 있거든. 근데 정액이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자궁의 근육이 막 경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안 되겠다. 정액은 빼야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즉 남성에 좀 이상이 있을 때, 남자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성이 떨어질 때 그걸 받아서 정액 빼고 정자들만 원심 분리시켜서 운동성 좋은 놈들만 선별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깊숙하게. 그럼 얘네들이 가자! 그러면서 가서 여기서 수정하는 거니까 체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체내 인공 수정이야. 알겠지? 수정도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자궁도 어때야 돼? 두꺼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여야 되고, 자궁이 정상이어야겠지, 여자가. 그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여자한테 과배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야, 시술 방법이야 다양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여자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과배란을 유도해서 여러 개의 배란된 이쪽이나 이쪽 양쪽에서 배란 시켜놓고 정자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쌍생아가 태어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수란관이 협착되거나 붙어버리거나 폐쇄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난관 수술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막혔거나, 그 다음에 또 원인을 이제 모르는 경우, 오케이, 남자 여자 누구의 원인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남자, 특히 이제 또 남자가 이제 역행 사정이라고 해서 정자가 안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정자를 따로, 그 다음에 난자를 따로 빼내서 밖에서 수정시켜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자의 수란관 폐쇄일 때는, 이게 폐쇄일 때는 반드시 시험관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체외 인공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밖에 남자가 이상이 있어도 또는 여자가 이상이 있어도 또는 원인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체외 인공 수정이야. 시험관하기. 알겠니?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47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그 브림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몸에 고나도트로핀 이라는 호르몬을 넣어줘요. 고나도트로핀. 자, 이 호르몬을 넣어줘. 근데 우리하고 배우는 건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원래 병원에서 하는 걸 가르쳐 준다. 고나도트로핀이라는 걸 넣어주는데, 요건 뭐냐면 뇌하세 전엽에서 나오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FSH나 LH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고나도트로핀 이거지, G. 그지? 맞아? 근데 요걸 자극시킨 게 GnRH잖아. 요게 이제 간내 시상합에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요걸 말고, 요걸 이제 주사해줘가지고, 요게 이제 과배란, 즉 여러 개의 여포를 성숙시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술. 남자 정자를 이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난포들을 굉장히 많이, 여포입니다, 여포가 난포야. 여포들을 굉장히 많이 성숙시켜서 여러 개의 여포들, 막 크기도 재고, 초음파로 크기도 재보고 막 이래. 여포들이 여러 개가 막 생겨. 알겠니? 최소한 10개 정도 생기면 괜찮은 거야. 근데 7, 8개 생겼으면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개가 생기게 계속해서 고나도트로핀 주사를 맞고 나서 시술 36시간 전에 뭘 넣냐면은 HCG를 놔요. HCG. 오케이? 또는 HCG. 알겠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좀 틀리지? 틀려. 얘가 이제 LH랑 기능이 같아. 그러면서 황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주사하고 나서 36시간 이후에 바로 시술을 받는 거야. 알겠냐? 이게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야. 이게 배란 촉진이라고. 알겠어?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은 이런 식이죠. 봐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FSH 주사하고, 여포 많이 성숙시키고, LH 배란 촉진시켜가지고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그 다음에 며칠간 한 3 내지 5일간 배양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착상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이 개념서에 충실하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만 봅시다. 자, 난자 채취 FSH 땡그라미 치라. 그 다음에 다수의 여포를 성숙시켜 과배란 유도 밑줄자.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과연 선생님 배란된 애들을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란되기 전에 채취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아까 얘기했어. 배란되면은 그 다음부터 난자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1시간별로. 어떠니? 그럼 배란된 놈을 빨리 순식간에 뽑아내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지. 배란된 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이 난소 속에 주사기를 꼽아가지고 배란되기 전에 얘네들, 성숙한 얘네들, 여포 안에 있는 이 난자들을 채취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채취하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좋은 정자들, 이미 남자들한테 받아놓는 거야. 남편한테 받아놓는 상태야. 받아놔가지고 난자를 수정시켜서 여러 개의 수정란을 얻는다. 거의 그림 보면서 해.
정자 중에서도 활동성 좋은 놈을 수정을 시키는 거야. 이때 만약에 난막이 두꺼워서 수정되기 어렵다 그러면 난막을 용해시키는 물질까지 같이 넣어줘. 즉 수정이 잘 되게 하는 물질까지 같이 넣어줘. 알겠지? 수정 촉진시키는 물질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다. 알겠지? 수정 과정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수정란 배양. 바로 넣으면 안 돼.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과정, 포백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며칠 배양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며칠 배양을 해줘. 자, 그 다음에 배알을 자궁에 주입.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예전에는 이랬다. 10개의 난자를 채취했지. 그럼 6개는 냉동 보관하고 4개는 수정에 참여해서 4개 성공하면 4개의 배알을 넣어줘. 이런 식이었어.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6개를 꺼내서 다시 수정을 시켜. 근데 최근에는 또 바뀌었어. 냉동 난자를 깨워서 녹여가지고 쓰기가 상당히 좀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냉동 배알을 사용합니다. 즉 10개의 난자를, 물론 이때가 제이나모세포인 건 알지? 제이나모세포 10개의 난자를 전부 다 수정을 시켜. 그럼 수정란 4개의 수정란 있지? 4개의 수정란하고 그 다음에 6개의 수정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배아가 되는 거야. 배아. 오케이? 배아. 오케이? 2세포, 4세포, 8세포 되면 배아가 되는 건데 얘네들 넣어주고 얘네들은 냉동시키는 거야. 냉동배아. 난자를 냉동시키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배아를 냉동을 시켜. 그리고 얘네를 넣어주고. 오케이? 하나당 한 20, 30% 정도 되기 때문에 착상이 잘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착상.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착상할 거라면 4쌍둥이 나오게. 근데 실제로 착상되는 확률도 떨어져. 왜? 여자 쪽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알지? 항원항체 반응. 오케이? 그래서 하나당 한 20, 30%, 25% 정도 잡으면 4개 넣으면 100%가 된다는 가정하에 4개를 넣어가지고 2명이 태어나면은 이란성 쌍둥이, 2명, 서로 다른 쌍둥이가 되는 거고, 셋이 태어나도 역시 쌍생아. 그러니까 이란성이 태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란성. 알겠지? 그래서 배양을 한 다음에, 한 3 내지 5일 정도 배양한 다음에, 이렇게 자궁에다 깊숙이 넣어주면은 이들 중에서 이제 착상돼서, 이제, 자라는 놈이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외 인공수정입니다. 체외 인공수정. 흔히 말하는 시험 간에기. 알겠지?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 47페이지에. 배아를 자궁에 주입한다. 배아를 주입하기 전에 자궁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프로게스테론. 이 여자는 계속해서 프로게스테론 주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약물을 몸에 넣어놓은 상태여야 돼. 물론 알약을 질에다 넣어가지고 질에서 녹아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자궁벽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HCG가 혈액에서 혈액 검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오줌으로 혈액이라든가 오줌으로 검사해서 얘네들의 농도가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임신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착상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착상되면 분비되는 호르몬. 됐지? 그 다음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공수정과 친잡, TV에서도 요새 대리모 다루는 거라든가 이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불임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 병원들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위에 47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니네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몰라도 되는 거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알겠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순서만 니네들이 좀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지? 물론 이제 교과서 내용이 항상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왜? 우리가 이제 대학 갈 때까지는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의대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된다면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는 그 주사 성분들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분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알겠지? 근데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겠지. 알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외 인공수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다음에 넘겨라. 48페이지. 자, 이제 성병이 나옵니다. 건전한 성윤리가 있는데요. 성병에 안 걸리려면요, 결국은 성 접촉을 안 하면 됩니다.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돌처럼 보면 됩니다. 최영 장군의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성보기를 돌같이 하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임질.
고름이 나오고, 매독.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매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건 진짜 수능에서는 안 나올 내용이니까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교양을 쌓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신에서도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안 가르쳐 주죠. 보건체육 시간이라든가 체육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술에서는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 에이즈 정도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특히 어디하고 이제 항원항체 반응, 면역 반응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나올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임질은 좀 가벼운 성병이다. 가벼운 성병이라고 하니까 좀, 얘네들, 무시돼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건 매독하고 에이즈죠. 특히 이제 매독 같은 경우는 성기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교양 과목인데, 어디 나가서 이제 뭐 매독이다 그러는데, 그거 위장병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독이라고 그러면, 하늘에 매도 독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매독이 성병이구나. 이 정도는 알기 위해서 읽어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헬페스 같은 경우 있죠. 헬페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헬페스, 그러니까 1, 2,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헬페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입 주변에 그 포진 있죠. 포진이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집 같은 거 생기는 경우 있어요. 단순 포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헬페스 바이러스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잠재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잠재돼 있고, 이렇게 키스라든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감염도 되고 하는데, 그 면역력이 강할 때는 잠재돼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오돌도돌 생기고 막 터지고 막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식기 쪽에 있으면은 이제 그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헬페스. 오케이? 자, 헬페스가 이제 수포가 생긴다. 물집들이 막 생기게 된다. 헐고 막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병의 예방과 치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성병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태죠. 이제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성매매라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건전한 또는 이제 불결한 성관계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제하시고요. 좀 제가 즐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플라토닉 러브. 아시겠죠? 우리 PD님하고 플라토닉 러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건 동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자, 굳이 이성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오해하더라도 떳떳하게 길거리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세요. 같은 남자들끼리도. 자,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49페이지에 이제 체외 인공수정. 여러분들 탐구 결과 및 정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것들이 이제 탐구활동 A가 이제 요런 게 이제 시험의 재료로 쓰인다라는 거 아시고, 49페이지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반드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몇 문제를 딱 풀고 여러분들 이제 생식 단원을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뭘 풀어야 될지 항상 고민이야. 나는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별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니네들이 또 원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니네들이 나한테 이제 텔레파시를 보내주면 되는데, 텔레파시를 보내더라도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 이제 다뤘던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문제는 한 문제 풀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자, 67페이지. 4번. 67페이지 4번. 다음은 어떤 부부가 시험 간하기를 얻기 위해 실손하는 과정이다. 부인에게 10일 동안 매일 호르몬 A를 주사했다. 기억. 황체 형성 호르몬? 아니죠. FSH라고 그랬지. 여포를 성숙시켜야 돼. 여포를 성숙시켜야지 많은 여포들이 생긴다고 그랬어. 알겠어? 이걸 과배란 유도라고 그런다. 알겠니? 직자 배란되는 건 아니더라도 과배란 유도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자, 우리가 이걸 채취하는 것도 배란이니까. 그 다음에 난자 채취한다. 그 다음에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운동성이 좋은 곳을 선별하여 시험관에서 난자와 수정시키는 2 내지 5일 동안 매여한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시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호르몬 B는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다. 어디 보자.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야. 정확하게 알아. 프로게스테론이 자궁벽을 최고로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어. 디귿. C는 HCG로 임신이 된 후부터 분비된다. 맞나? HCG 임신됐다. 뭐야? 착상된 이후로 육모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맞고. 리을. 두 개가 착상하면 당연히 서로 다른 놈이니까 일환성 쌍생아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하나를 배아를 넣었는데 두 놈이 태어났다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가 되는 거야. 왜? 넣으면서 그 충격에서 둘로 쪼개져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가 둘로 쪼개져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조건인지 그걸 잘 봐야 돼. 그때. 미음. 그렇죠.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임신 가능성, 다시 얘기하면 착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착상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식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물의 박기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